오늘 리포트는 LG 리포트인데요. 주 LG, 네, 그렇죠? 지주사. 지주사 네. LG 리포트인데요. 제목이 띄워주시면 분할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리포트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지난주처럼 프리뷰 리포트가 아닌 기업 네. 분석 내용이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프리뷰 리포트랑 기업 분석 리포트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코스맥스의 그 리포트는 실적 프리뷰라고 해서 그 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기업 탐방하거나 아니면 네. IR 미팅을 해서 그 1분기 실적의 분위기를 전달해주는 그 내용이었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해주신 자료는 나왔나요? 됐다. 네, 나왔나요? 네. 기업 분석 리포트인데 기업 분석 리포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IBK 증권에서 김장원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써주신 거고 네. 이제 지금 LG가 기업을 그 주식을 분할을 하거든요. 네. 회사를 이제 분할을 하는데 이 분할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리포트는 애널리스트 분의 개인적인 뷰가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분석 리포트는 애널리스트가 회사의 내재 가치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이제 이벤트 같은 거를 판단을 해서 이 애널리스트가 판단했을 때 지금의 주가는 너무나 싸다. 네, 그래서 바이 의견을 보통 내고 여기도 목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일 기준으로 이제 10만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네. 오르기는 오늘이 했지. 많이 올랐어요. 오늘 종가는 어떻게 됐죠? 8% 네, 그렇죠. 올라서. 올랐는데 지금 여기 애널리스트 분이 적용해 주시는 목표 주가가 지금 17만 원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엄청 목표 주가가 높게 잡은 리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대부분의 목표가는 애널리스트 분이 바이 의견,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려면 보통 현재 가격이랑 목표 주가의 차이가 적어도 30% 이상은 나야지만 리서치 센터장님의 승인이 나요. 네. 승인이 나거든요. 그래서 최소 30%예요. 최소 30%. 최소 30%인데 지금 여기는 거의 뭐 60% 이상 플러스 난 거잖아요. 네. 근데 또 리서치 센터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목표 주가를 하면 잘못된 그니까 혼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제시할 수 있어서 네. 이렇게 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그 정도를 냈다라는 거는 있었나 봐요. 정말로 확신도 있고 그만큼 되게 강력하게 자기는 본인은 본다라는 거예요. 네, 본다는 거고 보통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통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하루에 막 100개씩 쏟아지니까 맞아요. 그 안에서 보는 것 중에 조건도 지금 주가와 목표 주가의 괴리가 많이 나는 거를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애널리스트의 확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영혼이 담겨져 있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반대로 목표 주가랑 현재 주가의 괴리가 되게 높은데 네. 그 높은 이유가 주가가 빠져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그 리포트를 냈는데 2주 동안 그 현재 가격 그때는 한 30%였는데 주가가 한 20%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 괴리가 50% 이상 나서 이런 리포트는 어떻게 보면은 굳이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 네. 오히려 이렇게 LG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와 지금 신규 제시하는 목표 주가의 괴리가 엄청나게 나니까 그럼 어떤 논리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목표 주가를 높게 잡았지라고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 꿀팁인데요. 원래 네. 프리뷰 리포트에서는 제일 처음 봐야 될 게 그 목표 주가 얼마인지랑 그쵸. 매수 이거를 보라고 하셨는데 그냥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기업 분석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얼만큼 상향 조정했는지 네. 몇 % 상향 조정했는지를 보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럼 네. 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좀 키울까요? 네. 네. 좀 한번 전반적으로 이 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네, 이게 LG가 네. LX 홀딩스로 인적 분할을 한대요. 네. 그래서 29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거래가 정지가 되는데 이게 왜 인적 분할을 하고 분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쓰셨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가치 분할이 아니라 가치가 재평가되는 이걸 계기가 될 거다.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나는 17만 원도 가능하다라고 네. 본다라고 쓰셨더라고요. 네. 네, 이분은. 맞아요. 잘 설명해 주셨고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인적 분할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좀 어려운 어렵죠. 네, 맞아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분할을 할 때, 사업을 분할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물적 분할이랑 인적 분할이 있는데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랑 변화가 없어요. 네. 그냥 사업부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밑으로 붙이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 LG 사례와 같이 내가 지금 LG 주식 지주회사 LG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분할을 하게 되면은 LG 주식도 생기고 LG 주식도 있고 그다음에 LX 홀딩스라는 주식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나는 원래 LG가 좋아가지고 샀는데 이게 사업부가 분할이 되고 이게 다른 회사가 돼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계열 분리 때문에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아예 지금 그 LG 안에 있는 사업부 중에서 상장사를 포함해가지고 뒤에 보시면은 여기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원래는 지금 LG라는 상장사에서 이거를 좀 바꿔볼까요? LG라는 상장사 밑에 LG 화학도 있고, LG 전자도 있고, LG U 플러스도 있고, 그다음 이제 LG 생활건강도 있고, 상사도 있고, 하시스 쭉 이렇게 상장사가 쭉 되어 있는데, 네. 이노텍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LG라는 거를 두 개로 분할을 시켜가지고 분할 비율대로 분할을 해가지고 LX 홀딩스라는 신규 회사를 하나 상장사를 만들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LG 그 종목 그 회사들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LG 상사나 하우시스나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나누는 거죠. 네. LG가 아니라 이제는 LX 홀딩스로 계열 분리가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예 다른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LG를 다 가지고 있었는지 LX 홀딩스에 들어가는 LG 상사랑 하우시스랑 실리콘웍스랑 MMA라는 이 회사에 대한 생각을 하셔가지고 받게 되는 주식을 팔지. 그러네요. 네. 만약에 네. LG를 가전이나 이런 거 하우시스 보고 들어가신 분이라면 사실 LX 홀딩스로 바뀌는 거잖아요, 회사가.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주 LG가 그냥 다 좋아가지고 가지고 계셨는 것, 주 LG를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LG 화학이나 아니면 LG 전자를 좋아하셔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그 기업의 가치를 높게 보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기업 그렇다면 나는 LG를 가지고 있고 LX 홀딩스를 팔아야 되겠다. 네. 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LG 하우시스도 되게 좋은 회사고 네. 그리고 이제 비상장이지만 이제 MMA라는 회사도 되게 좋은 회사니까 이 회사의 가치를 나는 좀 높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LX 홀딩스를 둘 다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적 분할하게 되면은 내가 원래 하나의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네. 그 이벤트가 되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그리고 분할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회사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도 나눠지고 이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 정지 기간이 들어가요. 그 왜 그런지 여쭤보려고 네, 했어요. 네. 네. 이게 너무 왜냐면은 궁금했어. 이 회계적으로도 다시 다 재검검을 해야 되고 이 회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연결 재무제표를 새로운 기준으로도 만들고 그 전 재무제표도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제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있고 상장해야 되는 거래소에서도 다시 재상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업무적인 것들 때문에 거래 정지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간 거래 네, 정지가 맞아요.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거래 정지를 싫어하는 투자자들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한 달간 내가 그 매매를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달 이내에 옛날 2008년도 같은 금융위기가 만약에 와요. 그니까 네. 그것도 저도 물어보려고 네. 했던 게 공매도가 그때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공매도도 있고 만약에 내가 그 거래 정지가 됐는데 만약에 중간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팔고 싶은 이벤트가 나왔는데 내가 팔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기관 투자자들도 매우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어쨌든 간에 그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거래 정지가 거의 한 달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긴급하게 한 달 이내에 쓰셔야 되는 돈이나 맞아. 돈이나 아니면 그런 거래 정지가 그 싫어하는 분들은 그런 걸 잘 보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이 분할 이벤트를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분할되는 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 애널리스트 분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게
그 LG 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회장이 된 지가 거의 지금 2년이 됐잖아요. 네. 2년이 되고 나서 이 계열 분리라는 게 언젠가는 될 거다라는 이슈가 계속 있었어요. LG의 그룹의 전통적인 그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계열 분리가 이번에 마무리가 되면 그동안 그 구광모 회장이 계획은 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던 적극적인 투자나 아니면 M&A나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LG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 LG는 그 지배 구조가 어쨌든 되게 투명한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 치고는 되게 투명한 기업이고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외국인한테도 되게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외국인들한테 이번에는 별로 높게 평가는 안 받았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계열 분리라는 게 되게 한국의 전통적인 그 사회를 반영한 거잖아요. 네. 네, 반영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되게 그거는 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계열 분리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각 회사별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국만 좀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이 계열 분리를 이런 이 계열 분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제가 왔으니까 이 회사를 우리 서로 나눠서 하자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주 LG가 좋아가지고 산 건데 거기서 그 계열 분리라는 게 그리고 사업 분할이라는 게 이제 어떤 특정 사업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패밀리의 그런 트레디셔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이기도 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LG를 그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네. 들어가신 분들은 또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죠. 예.